대공포에서 시작된 고기 분쇄기 M45 쿼드 마운트를 아시나요? 안녕하세요. 지식스토리입니다. 이번에는 비행기보다 사람을 더 잘 잡는 M45 쿼드 마운트에 대해 알아볼 텐데요. 복엽기는 소총으로도 격추할 수 있을 만큼 느리고 약했지만 이런 복엽기가 프로펠러기로 진화하면서 비교할 수 없이 빠르고 튼튼해졌습니다. 그렇다 보니 더는 소총으로 깔짝댄다 해서 비행기를 격추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웠고, 격추하려면 적어도 기관총을 가져와서 기관총탄을 비처럼 뿌려야 했습니다. 하지만 기관총탄 세례를 뒤집어 쓰고도 도저히 격추당하지 않는 괴물 같은 비행기들이 등장했는데요. 그래서 기관총으로는 안 되겠다 싶었던 군은 중기관총을 가져다 쓰기 시작하더니 하나로 안 되자 그냥 내정을 달아서 쓰는 것으로 해결했죠. 이때 쓴 중기관총이 바로 M2로 1921년부터 오늘날까지 잘만 쓰고 있는 명작 중의 명작입니다. 1차 세계대전 당시 유럽으로 파병 나간 미 원정군은 빨리 적을 갈아버리게 중기관총을 달라고 했고, 이 말을 듣고 자동화기의 아버지라 불리는 존 브라우닝이 팔을 걷어붙이고 나섭니다. 존 브라우닝은 새로 만들 것 없이 기존에 잘 쓰고 있던 M1917을 59경 탄에 맞게 설계한 M1918을 선보였습니다. 하지만 미군은 M1918을 그대로 쓰지 않고 반동 제어와 발사 속도를 개선한 M1921을 조금씩 도입하기 시작했는데요. 그러다 존 브라우닝이 벨기에에서 신부전으로 세상을 떠나자 스프링필드 조병창 주임 설계 기사인 세뮤얼 그린이 그 의지를 이어받아 M1921을 개량한 M1921A1, 즉 M2를 완성했죠. 이렇게 완성된 M2는 1933년부터 미군 전체에 도입됐고, M2WC와 M2HB 두 종류로 나뉘었습니다. 여기서 M2HB가 오늘날까지 살아남은 모델로 당시 59경 탄에서 뿜어져 나오는 열을 견디려고 총열만 10.9kg이나 나가는 중기관총 중의 중기관총이었습니다. 이런 M2는 59경 탄의 위력으로 유효 사거리만 1830m에 500m에서 강철 장갑 19mm를 관통하는 어마어마한 위력을 자랑하는데요. 즉 웬만한 장갑차나 경전차는 종이장처럼 뚫린다는 거죠. 게다가 총열, 놀이쇠뭉치가 움직이지 않고 내부의 격침만 따로 작동하는 방식이라 스코프만 달면 저격까지 가능할 정도로 명중률도 높았습니다. 그래서 사람부터 비행기까지 못 잡는 것이 없는 만능이라 미국은 2차 세계대전이 한창인 1941년부터 1945년까지 무려 200만 정이나 만들었습니다. 다만 이런 M2도 약점이 없지 않았으니 바로 분당 450발에서 600발이라는 상대적으로 낮은 발사 속도였는데요. 독일이 대공용으로 쓴 MG34가 분당 1200발이라는 것을 고려하면 절반 수준으로 턱없이 낮은 것을 알 수 있죠. 물론 MG34는 7.92mm 탄을 써서 상대적으로 약한 화력을 빠른 발사 속도로 메꾸려 한 것이긴 합니다. 그렇다 해도 한참 낮은 M2의 발사 속도가 아쉬웠던 미국은 이번 주인공인 M45 쿼드 마운트를 만들었습니다. 미국은 고민 끝에 M2HB 내정을 달아버린 건데요. 즉 발사 속도를 늘리느니 그냥 화력을 4배로 높여버린 것이죠. 그렇다면 4배 강해진 M45가 어떤지 재원을 살펴보겠습니다. M45는 전장 2m에 중량은 1087kg이고 발사 속도 분당 2300발에 유효 사거리는 1.5km, 최대 사거리는 4.5km입니다. 발사 속도가 이 정도까지 나오는 이유는 M2HB를 특별히 개조한 것이 아니라 그냥 내정이나 달아버렸기 때문인데요. 분당 575발짜리 M2HB 내정을 달아버렸으니 분당 2300발이 되는 것이죠. 이런 상남자다운 셈법으로 만든 M45는 1943년에 미군이 한창 싸우고 있는 유럽 정구로 보내졌습니다. 그나마 손으로 옮길 수 있는 M2HB와 달리 M45는 그 중량만 1톤이나 나가서 그냥 M3 하프트랙에 얹고 M16 MGMC라는 제식명으로 썼습니다. 이러한 M45와 M16 MGMC는 1944년 6월 노르망디 상륙작전에서 활약했는데요. 독일군이 제공권을 잃어버리자 공중을 향했던 네 총구가 지상을 향했고, 네 총구에서 뿜어져 나오는 분당 2300발의 59경 탄은 독일군을 믹서기처럼 갈아버렸죠. 500m에서 강철 장갑 19mm를 관통하는 그런 무지막지한 것을 사람을 앞에 두고 쏘면 어떻게 될지 굳이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M45와 M16 MGMC에 붙은 별명이 바로 미트 초퍼, 즉 고기 분쇄기로 적을 다짐육으로 만들어버리는 흉악한 위력이 잘 드러나는 별명입니다. 이런 흉악한 위력이 마음에 들었던 미군은 태평양 전쟁에서 일본군의 가미카제 공격을 막아보고자 군함에 M45를 가져다 달았는데요. 하지만 급강하하는 일본군 비행기를 M45로 격추하기에는 효과가 떨어졌고, 2차 대전이 끝난 후 제트기까지 등장하자 대공용으로는 효과가 더욱 떨어졌습니다.
떨어졌죠. 태평양 전쟁에서는 제 실력을 내지 못했지만 M45의 진가는 적을 다짐육으로 만드는 것에 있었고 6.25 전쟁에서 제 역할을 다했습니다. 다만 미군은 처음부터 적을 다짐육으로 만들려고 M45를 배치한 것은 아니고 대공용으로 배치했습니다. 그러다 6.25 전쟁이 발발하자 M45는 위풍당당한 북한군을 고깃국으로 만들어버렸는데요. 지금이라면 한반도를 먹을 수 있겠다는 망상에 빠진 마오쩌둥이 중공군까지 보내면서 M45는 물 만난 고기처럼 날뛰었죠. 국군과 유엔군은 고지전에서 능선 위에 M45를 배치하고 공산군을 빗자루처럼 쓸어버리는 식으로 자유의 맛을 제대로 보여줬습니다. 특히 중공군의 인해 전술을 잘 보여준 장진호 전투와 지평리 전투에서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더 많은 화력을 퍼부으면 된다는 것을 M45가 손수 보여줬습니다. 이렇다 보니 M45를 고기 분쇄기로만 쓴 것 아니냐 할 수 있겠지만 그렇다고 대공룡이라는 본래의 역할을 못한 것도 아니라 6.25 전쟁 당시 최신 제트 전투기였던 미그-15를 격추한 전적도 있는데요. 미그-15의 속도 자체는 제트기답게 빨랐지만 아직 공격력이나 방어력은 2차 대전 수준이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긴 했죠. 다만 M45도 단점이 없진 않아서 본래 용도인 대공용으로 쓰지 않는 한 명중률이 떨어지는 편이라 M2 내정을 각각 다른 위치에 배치하고 십자포화를 퍼붓는 것이 더 효과적이었습니다. 물론 내 총구에서 용처럼 불을 뿜는 M45의 낭만은 그 존재만으로도 치사량이었고 6.25 전쟁 휴전 이후 베트남 전쟁에서도 잘만 썼습니다. 베트남 전쟁에서 미군은 군용 트럭 위에다 M45를 얹어서 베트콩을 분쇄해버렸고 이런 미군뿐만 아니라 프랑스군도 잘만 썼는데요. 다만 이때는 제트 전투기가 완전히 자리 잡아서 굳이 M45를 대공용으로는 쓸 일은 없었죠. 베트남 전쟁까지 끝나자 미군은 M45를 드디어 보내줬지만 우리나라가 어떤 나라입니까? 무반동총 M101 패튼 등 노인학대를 밥 먹듯 하는 나라답게 우리나라는 오늘날까지도 M45를 놓아주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M45는 승전포, 승공포, 경포 등 다양한 이름으로 불립니다. 사실 우리 군은 M167 벌컨포를 도입하기 전까지는 M45가 유일한 야전 방공 수단이었어서 울며 겨자 먹기로 써온 것이긴 한데요. M45는 시대의 흐름에 따라 차례로 퇴역하기도 했지만 우리나라에선 여전히 살아남아 그 존재감을 과시하고 있죠. 그냥 갖다 버리고 맨패지를 도입하면 안 되나 싶지만 의외로 쓸모가 있어서 아직까지 퇴역당하지 않았습니다. 어디다 쓸 속셈이냐 하면 바로 북한인데요. 우리의 주적인 북한은 안토노프-2 같은 경비행기를 특수부대 침투용으로 진지하게 고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북한 특수부대가 안토노프-2를 타고 넘어오면 M45가 불을 뿜어서 공중에서 산산조각 내겠다는 것이죠. 안토노프-2 뿐만 아니라 북한군의 낡아빠진 헬기와 공격기도 M45로 격추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이런 판단이 틀리지 않았다는 것이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드러났는데요. 2023년 들어서 우크라이나군은 러시아군의 드론에 맞서 빅토르 방공 시스템을 도입했습니다. 이름만 들으면 그럴싸한 방공 시스템 같지만 그냥 14.5mm 중기관총을 픽업 트럭에 얹은 것에 불과한데요. 그렇다 보니 빅토르 방공 시스템은 15대가 후원금으로 만들어진 것을 시작으로 네덜란드가 후원금을 보태줘서 100대 더 만들어졌죠. 그래서 우리 군도 M45를 가지고 북한군의 드론을 격추하면 비싼 맨패지를 쓰지 않아도 됩니다. 앞으로의 전장에서는 드론을 빼놓고 이야기할 수 없고 특히 북한군은 더욱 그런데요. 북한군이 만약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배워온 실전 기술을 전군에 퍼뜨려 드론 마스터로 거듭나면 우리 군이 고전할 가능성이 커지죠. 그때 의외로 M45 같은 낡아빠진 노인학대 무기가 진가를 발휘할 가능성이 상당합니다. 이미 드론 잡는데 새 잡듯 산탄총을 쓰고 소총을 여러 정 달아서 대드론용으로 잘만 쓰고 있는 만큼 우리 군도 슬기롭게 대처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공포의 고기 분쇄기 M45 쿼드 마운트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지식 스토리였습니다.